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어제 7월 1일 중국 정부가 공산당을 창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기념식에서 중국을 괴롭히면 피를 흘릴 거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시 주석의 어떤 발언의 의미, 파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1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100년 동안의 그 업적을 결산을 하고 그 미래의 100년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자기들이 이제 과거 100년은 절대 빈곤에서 탈피한 이른바 소강사회를 실현했다 하는 점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고요. 네. 향후 미래의 100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보국 강병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양안 통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몽 실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몽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맹실공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룬 강국으로 발돋움해서 미국을 제치고 이른바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중국몽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연설에서 보면은 애국주의가 21번이나 언급됐고요. 또 중국이 애국주의 물결로 들썩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실제 어땠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네네. 물론 일부에서는 예를 들고 이제 민족주의 아니냐, 그 민족주의를 달리 표현하는 게 애국주의로 좀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실제 여러 상황들을 정업해 보면 애국주의하고 이제 그 민족주의가 혼합돼서 사용되기도 하기도 한데요. 네네. 실제로 어제 그제 저녁에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세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시를 위해서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다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영시 그냥 일시에 네네.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그 SNS가 폭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네네. 많은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고무돼 있다는 분위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전례 없을 정도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국내 언론엔 있어요. 중국을 건드리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외세 세력이 중국을 노예한다면 우리 인민들이 14억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명은 특정은 안 했지만 네네. 주적이 미국이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걸 듣는 중국인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그 미국에 호응하는 제3국에게도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실은 정반대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네. 또 중국이 그만큼 느끼는 압박감 역시 그만큼 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냐. 네. 그런 해석도 일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발언의 어떤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전략적으로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정반대였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경한 발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나 압박감 이런 걸 또 반증한 연설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행사는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잖아요. 네네. 엄격히 얘기하면 9,500만 명에 있는 그 당원들을 향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내부 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중국인들의 전하는 대내 메시지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었다. 네네.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공연도 있었고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 전쟁을 중요하게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참전군인 3명에게 당 최고 영예라고 하죠, 7일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에 그 외국에서 맞서 싸운 자기들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항일 전쟁하고 한국 전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항일 전쟁은 생존자 대부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전쟁 참전자들의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그 정신을 기리고 네네. 업적을 칭송하는 차원에서 아마 세명한테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본인들은 해석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일종의 대리전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미 원조라고 중국은 부르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저희들이 이겼다. 그리고 이제 항일 전쟁은 일본과 대결해서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당 김정은 총비서 이 축하 전보 꽃바구니를 보내서 이제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관계인 것 같은데 이 북한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이 있었습니까? 어제 기념사에서는 북한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가요, 홍콩 반환일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전면 관리 통치하고 국가보안법을 실행해서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를 유지 약속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콩 문제는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내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홍콩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까지도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더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해석들이 많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어제 발언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쪽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 것인가 역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완전한 통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교수님, 이 완전한 통일이라는 거는 자주 그 대만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 건가요? 완전한 통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대만 통일은 중국共産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만에서는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게 2027년이거든요. 네. 2027, 100주년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도 어제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완전한 통일, 이게 아주 자주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15일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전투기 28대 그리고 폭격기를 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투입했다. 그리고 해군, 공군, 해안 경비대 생각구열도 이제 인근에서 활동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쪽에서 극비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뭔가 이게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만 개입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직설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의 편승해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강한 제스처를 보여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계산되고 고도로 계산된 군사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정도의 그 군사 훈련 분명하면 대만을 바로 훈련에서 실전으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제 외신 보도를 가끔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특히 이제 워게임을 하고 있다, 극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쟁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가능성은 당장에는 지금 중국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사상 최초로 이렇게 악화된 이렇게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내년이 20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이 3년임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아, 내년에요. 네. 지도부,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그 대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현지 분위기로서는 전혀 좀 동떨어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이 중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교수님, 그 중국이 이제 법을 바꿔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미 헌법은 2017년에 개정을, 그러니까 당헌은 2017년에 개정을 했고요. 17년이었군요. 네네네.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2017년에 개정을 해서, 이제 장기 집권, 제한 조항을 철폐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맘먹기에 따라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이제 종신 집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현지 분위기는 중국의 모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의 아젠다의 최종 종착역은 내년 가을 당대회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이른바 시대적인 3년임이 원만하게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건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큰 변동 없이 아마 3년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내년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3연임 요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내년 당대회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3연임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지만요. 네네. 지금 3연임을 하게 되면 중국 지도부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3연임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실질 1인 통치 체제로 바뀌거든요. 아, 그런 의미로. 네. 1인 통치 체제가 되면 모든 이른바 그 집권 구조도 바뀌게 되고 이른바 정부 조직이라든가 당 조직도 다 바뀝니다. 연말에 금년 연말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이 있는, 권력 구도의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모든 그 아젠다의 종착역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예고편이었습니까? 이 마오쩌둥의 그 거대 사진 위에 시진핑 주석이 유일하게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옷과 시진핑의 옷이 네. 거의 뭐 동일한 옷처럼 보였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인민복을 안 입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제 그 시주석이 강조한 것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이른바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우리가 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인민복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유일하게 인민복을 입고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 위에 쓴 거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였습니다.